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듯이 내세내는 상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친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확대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의 초석이며 협력, 신뢰 및 상호 존중을 육성하는 사회를 묻는 접착제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이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은 그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인식하거나 왕복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복종의 표시로 본다. 이곳은 자기의 주의자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본능적인 반응은 종종 더 좋고 달래고 물건을 부드럽게 하고 당신이 해를 끼치지 않는 친절을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잘못된 계산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냉담함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취약성의 징후이며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번쩍이는 신호입니다. 놀이의 역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주의자는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친절할 때 그들은 이것은 내가 잘 대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것은 내가 더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잔인한 현실이지만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만나려고 할수록 그들의 이점을 더 많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이 그것을 미끄러지게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다시 거짓말하는 권한으로 본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 결과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약하고 당신의 경계가 의미가 없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유로운 통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교활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가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감각이 많을수록 한계를 더 많이 테스트할 것입니다. 작은 조작, 미묘한 죄책감, 무시한 발언 및 백핸드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손상된 것으로 확대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기가치감을 침식하여 당신이 오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도록 조절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의 주의자들은 왜 그런 약탈적인 방식으로 친절에 반응합니까? 그 대답은 그들의 기본 심리학에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안전한 자기가치의 장소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체 정체성은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한 깨지기 쉬운 팽창된 자기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유지하려면 우월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친절한 행동에 반응할 때 그들은 그것을 선의의 행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약점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갈등 해결 전략이 자기의 주의자들에게 실패한 이유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자기 반성 능력을 갖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결의를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친절이 당신의 기본 반응이라는 것을 느끼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유리하게 스케일을 영구적으로 기울이기 위해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친절하다면 우월감에 불과한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주의자를 다루는 데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친절하지 않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잔인하거나 공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다루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불안한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수용을 하든 인내심이나 이해가 얼마나 넓어도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구부리고 그들은 더 밀어냅니다. 당신은 인정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 내린 패턴이며 그들의 유리한 패턴입니다. 자기의 주의는 핵심적으로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형성하여
자신의 웅장한 자기 이미지에 맞게 우월하고 만질 수 없으며 비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검증과 지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달래는 사람들과 주변을 둘러싼 것보다 그것을 확보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절은 자기의 주의자에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강화함, 인내심으로 그들의 조작에 반응할 때, 당신이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변명을 할 때, 평화를 유지하려는 희망으로 좌절감을 삼킬 때, 당신은 사실상 그들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록 더 많이 밀어붙일 것입니다. 미묘한 조작으로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정서적 학대로 확대되며 끔찍한 일은 처음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끔찍한 일입니다. 느리고 교활한 일입니다. 여기에 작은 타협, 또 다른 타협, 경계의 약간의 변화,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더 멀리 유래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는 주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좋을 때 자기의 주의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동일한 도덕적 틀에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외치거나 전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친절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귀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감사하고 완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그것을 레버리지로 보고 그들에게 레버리지는 힘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미끄러뜨릴 때마다, 행동을 경시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고 당신이 유연하다고, 당신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형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스스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심하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참여 규칙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선도하는 대신 분위기, 조작 또는 우라에 따라 변하지 않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와 함께 명확하고 자존심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중단하는 순간 게임이 바뀝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용납할 사람들, 자존심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달걀 껍질을 걸을 사람들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권력은 당신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돌에 접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친절에 반응하지 않지만 반드시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결과에 반응합니다. 조작이 더 이상 규정 준수를 얻지 못하면 관심을 잃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친절에 반응하지 않지만 결과에 반응합니다. 반드시 처벌의 의미는 아니라 전술이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조작이 더 이상 규정 준수를 얻지 못하면 관심을 잃습니다. 죄책감 여행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감정적 반응에 당신을 자극하려는 시도가 평평해지면 그립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의자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정이며 분리입니다. 나는 당신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기를 멈출 때 그들은 잃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그들이 수용되는 환경에서만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그 밤정식에서 자신을 제거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과 함께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주의자에게는 자신이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들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변할 것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렇지 않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순간 전체 역동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의 자기의심입니다. 자신의 현실, 자신의 판단, 자신을 주장할 자신의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들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교활한 것은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이 그들의 디자인의 심리적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작은 얌보로 시작합니다. 자기주의자는 명백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처음에는 무의미한 방식으로 당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한 의견, 작은 이기심, 불합리한 요구를 만들 수 있으며 주저하면서 뒤로 밀기 위해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지만 결국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경계가 유연하고 압력이나 정서적 조작을 통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더 밀어붙입니다. 해고는 열린 경멸이 되고 작은 이기심의 행동이 완전히 착취되고 불합리한 요구는 기대가 되며 그것을 알기 전에 당신은 그들의 요구, 감정이 당신 자신보다 절대적인 우선 순위를 취하는 역동적인 것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해하게 한다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주의자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일으키는 피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있으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당신의 고통에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지배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자기 외심은 그들이 통제하고 있음을 안심시킵니다. 자신을 계속 설명하고 더 나은 본성에 계속 호소하려는 의지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그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인내심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용어에 전적으로 참여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주의자가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발하는 감정적 반응의 세계에서 번성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작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게임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 인줄다리기를 거부할 때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그들의 도발을 충족하면 전체 역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리가 쉬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함을 기대하십시오. 자기주의자가 당신의 손잡이를 느슨하게 느끼면 그들은 확대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 것입니다. 그들은 비난, 가스 조명,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주기로 끌어당기기 위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힘이 테스트되는 곳입니다. 이 순간 그들이 가장 조작할 때 당신은 확고한 것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그들의 고발, 감정적 폭발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차갑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그들에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본질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그들이 강요받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행동은 더 이상 전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쉽게 움직일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운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술을 인식하고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단 당신이 자신의 게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방식을 바꾸어 자신의 길을 바꾸어 자신의 길을 바꾸어서 자신의 방식을 바꾸어 간청합니다. 자기의 주의자를 다룰 때 사람들이 하는 근본적인 실수는 공정성과 상호성이 결국 인식될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충분히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꺼이 자기의 주의자는 언젠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이나 품위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본성과 자기애주의자의 심리학에 대한 오해의 뿌리를 둔 깊은 결함이 있는 과정이다. 이 접근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애주의자는 당신과 동일한 도덕적 틀 내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존중, 공유 취약성 또는 공정성에 근거한 관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미덕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악용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당신의 의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심리적 발달을 가진 사람의 경우 관계가 암시적인 사회적 계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을 기대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심리적 발달을 가진 사람의 경우 관계가 암시적인 사회적 계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도 똑같이 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경우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적 인간 상호작용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애주의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틀은 약탈적입니다. 모든 상호 작용은 전력 렌즈를 통해 평가됩니다. 친절과 인내심을 가진 자기애주의자에게 다가가면 더 나은 본성에 호소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출로 본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용납하기 위해 기꺼이 구부리려고 한다는 증거로 본다. 일단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밀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견딜 의지가 당신이 그들이 설정한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깊은 함정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애주의자의 행동이 악화될 때, 조작, 가스 조명 및 정서적 잔인함이 확대될 때 친절과 환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들은 단지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수용할 수 있다면 결국 자기애주의자의 진정한 자아를 돌파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아는 당신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잔인함은 사고가 아닙니다. 조작은 무의식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계산됩니다. 당신이 용납할수록 이 역동적인 것이 그들의 유리한 일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친절과 인내심의 주기를 강화한다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애주의자가 기대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절망적인 탄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통해 그들에게 완전히 외국인 방식으로 자신을 기꺼이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계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애주의자에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계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계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 시행되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면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 당신은 경계가 없습니다. 나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면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의 힘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경계를 테스트할 때 당신이 하는 일에 있으며 테스트됩니다. 자기애주의자는 그들의 전술을 확대할 것이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죄를 짓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당신을 자극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가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확고한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변화를 가져오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능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가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그들이 변화하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경계를 정당화하고 그들에 대한 승인을 구하기 위해 본능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그들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표준을 시행하려면 별에 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자기의심, 망설임, 규칙에 따라 의지에 대해 번성한 자기애주의자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전술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전술이 실패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응하거나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쉽게 검증과 제어의 원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이해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은 저금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비상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경계가 영구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시적인 도전의 표시가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전술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깊은 내부적 헌신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 즉 당신의 그 힘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되찾으면 당신은 다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의자의 자아에 먹이를 주는 순간 역동적인 변화. 처음에는 미묘하고 아마도 간신히 지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위협입니다. 통제의 기초가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주의자들은 단지 검증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기생충이 숙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 없이는 신중하게 선별된 이미지가 침식되기 시작하며 그들이 피하는 한 가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적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애주의자에게 감탄, 규정 준수 또는 정서적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애주의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자기애주의자가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애주의자는 쉽게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통제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당신을 역동성으로 끌어당기도록 설계된 일련의 에스컬레이션 조작 전술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첫 번째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당신의 역사, 당신의 도덕성에 대한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로 자신을 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정말로 떠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당신이 나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져서 당신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어떻게 나를 상환합니까? 나는 항상 일이 힘들었을 때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당신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전술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이 죄책감으로 당신을 끌어당길 수 없다면 그들은 분노로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반응이든 무관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논쟁할 수 있다면 당신을 울고 당신을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세상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참여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실패하면 그들은 절망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하고 사과를 제공하고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기 인식을 공언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본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이것들은 진정한 각성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스크램블링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실제 책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된 선언입니다. 제 참여,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이 가장 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굴복하는 경우, 당신이 응답하면, 설명하면, 주저하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전술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주기를 재설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경비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히 길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통제력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면 오래된 패턴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물론 육체적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에 자기의 주의자를 굶어 굶주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힘의 원천을 제거합니다. 당신의 정서적 투자. 당신은 단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분리합니다. 당신은 설명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무관심해지고 이것이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분노를 다룰 수 있다. 그들은 눈물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것, 조작할 수 없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말이 더 이상 기분을 지시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그립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립을 잃으면 당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술을 극한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성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악당으로 칠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이야기를 제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귀하의 응답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주의자의 사건 버전에 이미 흔들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기꺼이 믿고 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 주의자는 다른 공급원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는 당신이 희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람, 진정한 공감, 진정한 상호성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르게 연결되어 있으며 일단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일단 당신이 당신의 친절, 인내심, 이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공간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게임에서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기의 주의자의 그립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한때 혼란이 있었던 섬뜩한 침묵을 느낄 것입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공간은 재건, 재발견, 자신을 되찾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곳입니다. 자기의 주의자의 궤도에서 물리적으로 자신을 제거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여전히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재생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다른 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조작하고 줄인 사람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의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단일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떠나거나 숫자를 차단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정서적 해독의 과정입니다. 몇 달,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컨디셔닝 후에 자신을 다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주의자는 외부에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자신을 이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현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의 메아리는 여전히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투가 자기애주의자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버전에 위배됩니다. 자기애주의자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컨디셔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의식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 빠지거나 새로운 자기애주의자에게 끌려 가서 다른 얼굴로 주기를 반복하지만 동일한 역학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를 깰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현실이 조작되었고 그들이 보여준 친절의 순간은 실제 변화의 징후가 아니라 통제 도구였으며 사과는 후회의 표현이 아니라 주기를 재설정하는 전술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부인한 비난은 당신이 너무 민감하고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당신에게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본 후에는 그들의 행동을 개인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더 참을성 있고 이해하고 더 용서했다면 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친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심, 과잉 설명,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영향에 의해 형성된 사고 패턴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컨디셔닝 되었고 그들은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두 번째로 추측하거나 건강을 우선시하는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붙잡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뒤로 밀어야 합니다. 당신은 프리방 패턴을 당신에게 부과한 왜곡된 버전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로부터 폐쇄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치신은 폐쇄의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학대하거나 진정한 후회를 표현하거나 고통을 인식하기 위해 그들이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폐쇄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검증의 필요성에서 멀어지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린 피해를 보지 않고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결정할 때 당신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 당신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당신을 붙잡고 그들을 제거합니다.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애주의자에서 살아남은 후에는 조작, 통제, 독성에 대한 급성 인식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한때 변명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처음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성을 발전시켜 한때 당신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당신은 자기애주의자 이전에 존재했던 당신의 버전이나 그들이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당신의 인생에 있었는지 당신의 버전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았던 당신의 버전과 함께 자신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 즉 한때 기대의 무게 아래에 묻힌 것들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친절을 자기 희생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만큼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으로 말하십시오. 자기애주의자는 결코 진정으로 힘을 가졌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준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